여수 국가산단에서 일하던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서 파장이 더 큽니다. 주말 이후 오늘까지 사흘간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순천의 낮술 금지 명령도 해제됐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 이사회가 송대수 이사장에 이어 재단을 이끌어갈 사령탑 후보로 강용주 전 시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인사검증을 거쳐 다음 달쯤 해수부 장관의 최종 임명 절차가 남겨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에 이어 교육청에서도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출산 이후에도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최고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 보도한 여수산단 산재 사고, 지역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갑자기 작동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껴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국가 산단 내에서 석탄을 운반하고 하역하는 금호 TNL 사업장. 하청업체 노동자 34살 A씨가 갑자기 작동한 컨베이어에 끼인 건 어젯밤 8시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구조 장비를 찾습니다. 장비가 여의치 않자 구조대원이 산소 절단기로 긴급히 컨베이어를 해체하면서 사방에는 불꽃이 튑니다. 사고 2시간 30여 분 만에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건 사고 발생 1시간 전이었습니다. A씨는 2인 1조로 동료와 함께 컨베이어가 멈춘 이유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멈춘 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해 다리가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진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에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A씨가 숨지기 이틀 전. 지역 노동단체 3곳은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초의 요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처벌이 약화되고 이러는 사이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오늘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한 경위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도 오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특히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계의 우려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기계에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별이 빨리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장 씨가 기계에 끼인 건 난 12시 40분쯤. 50대 여성 노동자인 장 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수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이후 사흘간 관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9일부터 이 시각까지 900여 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나주와 목포 등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 6명이 발생했다며 타 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새해 들어 확산세가 이어졌던 코로나19가 최근 지역 내에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3차 재난기금 지급도 오늘 시작됐는데 이와 별도로 순천에서는 전시민 재난기금 협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0명. 이 가운데 50%에 이르는 20명이 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연초에 신규 확진자가 집중되다 지난 6일부터는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순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낮술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4일 행정명령 발령 뒤 일주일 만입니다. 오후 9시부터 집합이 금지됐던 영화관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됐습니다. 전국 270여만 명이 대상으로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범위와는 별도로 순천형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도 쟁점입니다. 순천시는 2주부터 의장과 시장이 직접 만나 전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제한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서 강도 높게 적용됐던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전시민 재난기금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난해 12월 관내 지자체 인구수가 광양시를 제외하고 모두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자체별 인구수는 순천이 28만 2,189명, 여수가 28만 242명으로 11월과 비교해 각각 400여 명과 300여 명이 줄었고 고흥은 6만 3,922명으로 90여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광양은 15만 1,769명으로 1,000여 명이 늘면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지자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 통합과 관련해 여수 갑 지역구의 주철현 의원이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달 말 여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5.7%가 지금의 양청사 체제를 유지하자고 답했고 통합청사를 만들자는 의견은 40.5%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역민들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양청사 체제를 더 선호한다며 여수시가 더 이상 지역 내 갈등을 키우지 말고 시민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수 세계박람회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서는 민간 투자 유치 확대가 38.6%, 여수시 매입 운영이 31.7%, 여수광양 항만공사 매입 운영이 17.3%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재단을 이끌어갈 새로운 이사장 후보로 강용주 전 여수시의원이 결정됐습니다. 박람회장 개발 주체와 항만공사로 변경될 경우 재단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신임 이사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과 시설 운영 등을 총괄하는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현 송대수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사령탑 선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재단 측은 지난 금요일 이사회를 갖고 차기 이사장 후보로 강용주 전 여수시 의원을 결정했습니다. 두 차례 시의원직을 지낸 강 전 의원은 2010년과 2012년 각각 여수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기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상경투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해수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데 박람회장 개발 주체가 항만공사로 변경될 경우 재단의 형태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차기 이사장의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사검증 등 후속 절차를 밟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신임 이사장 임명 시점은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강용주 전 의원은 최종 임명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대학교 교내 동아리가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에게 주는 상이며 올해 69개 기관과 개인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재학생 200여 명이 소속돼 호남권 최대 규모로 꼽히는 순천대 교육기부 동아리 도담은 지역 청소년들을 상대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도내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출산 이후에도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하금은 교육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 지원금 제도와 중복 수령할 수 있어 교육청은 이번 맞춤형 복지 제도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주일동 조례 현대 5차 아파트 주민 150만 원, 조례대주 3차 아파트 주민 142만 원, 롯데캐슬 2차 아파트 주민 70만 원, 고운군 동일면 덕흥마을 주민 60만 원, 순천시 덕연동 29통 동부아파트 102동 105동 주민 47만 2천 원, 순천시 덕연동 28통 동부아파트 101동 106동 주민 47만 1천 원, 30통 동부아파트 103동 104동 주민 46만 3천 원, 고운군 도양읍 장애마을 주민 40만 원, 고운군 동일면 봉남마을 주민 34만 원, 순천시 왕주일동 9통 조례 택지 주민 33만 원, 순천 성광 장로교회 30만 원, 순천시 왕주일동 두산위부 2차 아파트 주민 30만 원, 여수 신월 금호타운 아파트 주민 30만 원, 여수 문수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29만 8,570원, 순천시 남재동 1통 주민 23만 원, 순천시 왕주 1동 조례 대림아파트 201동에서 203동 주민 21만 6천 원, 66통장 박진숙 20만 원, 여수시 소라면 사곡 3리 주민 20만 원, 고운군 도양읍 남한마을 주민 18만 원, 순천시 역전시장 상인회 1동 15만 원, 여수시 여천동 두안마을 주민 15만 원, 고운군 도양읍 봉서마을 주민 15만 원, 순천시 왕주 1동 조례대림 아파트 101동에서 103동 주민 10만 원, 105동에서 106동 주민 10만 원, 대림 1차 아파트 관리소장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